안녕하세요.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강의나 수업 자료로 자주 쓰시는 기출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출문제, 학원 문제지, 또 블로그에서 본 자료, 다들 그냥 쓰던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시험 문제들에도 저작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험 문제도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보호합니다. 시험 문제도 단순히 지식을 확인하는 걸 넘어서 출제자가 고민하고 구성한 창의적인 표현이 들어간 경우라면 그 자체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음 중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는 같은 문제는 사실 확인만 묻는 객관식이라서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지문이 붙고 맥락이 생기고 출제자가 생각의 방향까지 설계해 놨다면 그 구성과 표현 자체가 창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바꿨는데요. 저작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현장에서 기출문제나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거나 조금만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출제자의 개성이나 표현 방식이 담겨 있다면 그건 저작물이고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교재에 넣거나 프린트로 나눠주는 등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경우엔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기출문제를 살짝 바꿔서 교재에 넣은 경우, 학교 선생님이 만든 문제를 프린트에 무단 수록한 경우, 예전 학원에서 쓰던 문제지를 그대로 다시 쓴 경우, 블로그나 카페에서 본 문제를 출처 없이 복사해 쓴 경우, 이 네 가지 모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작자가 따로 있고 그 허락 없이 문제를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면 민사 책임은 물론이고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요. 문제를 안전하게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대로 복사는 피하고 재구성하세요. 문제의 소재나 핵심 아이디어는 유지하되 질문 방식이나 보기를 바꾸는 식으로 표현 자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핵심이에요. 둘째,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골 때리는 고등학교 2025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처럼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만 밝혀져도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해설 자료로 활용하세요. 문제 자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취지와 정답의 논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넷째, 직접 만든 문제만 사용하세요. 내가 만든 문제는 자유롭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용 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공 목적으로 제공된 자료인지 꼭 확인하세요. 기출문제를 사용하는 것 자체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만들지 않은 문제를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건 충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출처를 밝히고 표현과 맥락을 바꿔 재구성하고 직접 만든 문제만 사용하는 습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얻고 법적 리스크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내가 만든 자료인가, 출처는 정확하게 표시했나,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작권 전문 변호사 김현정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